네, 테크잉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테크잉 현재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이 이평선 아래에 수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테크잉을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 들어가도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항을 맞고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지션이 애매할 때는 일봉을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만 제일 괜찮은 방법은 월봉이나 주봉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월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평선을 수렴하고 이렇게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 자리가 딱 정확히 10,000원 올라간 상태입니다. 25,000원에 35,000원까지 올라간 상태고, 주봉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여기 보이시는 62평선 자리 가격이 38,000원이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수도 있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했을 때 봤을 때는 여기 38,000원까지 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주봉을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38,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죠. 판단이 조금 잘 안 설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 라인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 위아래 전고점을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여기 38,000원이라는 라인 자체가 정확히 저점과 고점의 정확한 중간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을 찍지 않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즉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주면서 그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52,000원 고점까지 돌파하는 적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떨어졌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죠. 여기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자리인데, 저는 지금 여기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똑같은 쌍바닥 패턴으로 보는 겁니다. 쌍바닥 패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 38,000원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38,000원이 넘어가지고 캔들이 안착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4월 달부터 공매도 발생 빈도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은 점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큰 자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뉴스 같은 경우에 발생 빈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떨어질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현재 과거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는 발생 빈도수가 좀 많이 감소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도 여기 저점을 찍어주고 돌파 시도를 했다가 실패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중바닥이지만 삼중바닥 흐름을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조정기간을 저는 좀 거쳤다라고 봅니다. 조정기간을 충분히 거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만약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영상 간단하게 시청하신 이후에 2부에서 테크잉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 그 다음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부분들 다루면서 정확한 목표가, 매수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을 처음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지수입니다. 다우산업 지수를 먼저 보고요. 현재 이제 다우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좀 이렇게 보고요. 아, 해외 지수는 전반적으로 괜찮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한국 지수를 체크합니다. 여기 밑줄 하나 그어보면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아, 전고점 돌파 자리에서 일단 저항을 맞았구나. 아,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바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2, 3개월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본 이후에 뭘 보냐? 섹터를 봅니다. 섹터를 볼 때에는 여기 뭐 조선, 고체산, 화합물 연료전지, 조선기자재, 뭐 LNG, 액화 천연가스 여기 보시면은 5%, 4%, 2% 이렇게 올라간 자리 있잖아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포커스를 받는 것들은 뭐냐면 기관이 개인에게 물량을 넘길 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매수를 하면 열의 7은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섹터에서 종목을 발굴할 때는 어디서 보셔야 되냐? 여기에서 보시는 겁니다. 여기 0%에서 0.05, 0.06 즉 시장이 눌려도 변동성이 크지 않은 데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0%에서 1% 미만인 데에서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통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롱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일단 고점에서 여기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은 배제하는 거고요. 하락하는 종목들, 하락했던 종목들 중에서 이 주가가 떨어지는데 상승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 발굴을 하는 거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종목들로 보시는 거고 떨어질 때에는 그동안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종목들로 종목을 발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 안에서도 얘네들이 일정한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자, 120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정확히 20선에서 뭘 받았어요? 저항을 받았어요. 다시 120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여기 보이시는 20선을 돌파했지만 어디를 못 뚫었어요? 여기 있는 전고점을 뚫지 못했죠. 여기 있는 장대 음봉의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네, 다시 하락을 하면서 어디? 여기 보이시는 122평선에서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 즉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종목에 상관없이 매수 신호라는 것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 신호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한 드린 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자, 5월 30일 날 37,000원에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사서 11만 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자, 본 영상은 여기 보이시면 5월 30일 날 제가 실제 매매할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쓰리바닥의 형태를 맞춰주고 있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 10초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죠. 추세가 분출하면 이걸 뭐라고 봐요? 우리는 대세 상승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가총액이 5조라서 뭐 세력들이 이걸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세력이 어떻게 5조라는 돈을 움직입니까? 리스크가 크지. 그러니까 여러 기관들이 같이 산단 말이에요. 외인이나 기관들이 같이 사면서 주가를 올려요. 그래서 뭐 이제 단타 종목들, 뭐 중소형주들 같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 작다? 변동성이 작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 들어가셔도 당연히 되죠. 물론 이 안에서 꿀렁거림은 있다. 왜냐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또 F자 패턴이 나올 거거든요. 확대해서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 고점과 저점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패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F자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 F자 안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F자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 3만 전부 다 지워볼게요. 고점은 39,000원이죠. 저점은 37,000원이에요. 근데 얘가 조정폭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냐? 전고점이니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좌측은 코스피 지수고요. 우측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5월 30일 기준이 대략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죠? 계속 올라갔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5월 30일부터 쭉 올라갔죠. 자, 여기도 주가가 5월 30일부터 쭉 올라갔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면 종목도 어떻게 된다? 네, 상승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거기에 따른 대응법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덤으로 종목들, 개별 종목들의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 기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계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합니다. 매도 문자 받아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거나 아직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 타점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 참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같이 공부만 따라 하실 분들은, 스터디 같이 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화 모멘텀이 이제 반도체 후공정입니다.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기판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작업이 전공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공정 작업은 뭐냐면 이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그려 넣으면 이것들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가공이 되면서 약간 블럭이나 크랙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크랙을 이제 제거해 주는 게 이제 후공정 장비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포장, 그 다음에 이 테크인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최종적으로 이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메모리 업황이 지금 호재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뭐 말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DDR5. DDR5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 장비에서 이거를 검사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거에 따라서 테크인도 실적이 부단히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 한 5% 정도 가지고 있고요.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그 1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말 그대로 실적이 받쳐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서 24년 6월달,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08억,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489억인데 2분기가 영업이익은 72억 64억으로 감소한 수치긴 하지만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억에서 217억으로 증가가 됐고요. 그러면은 왜 여기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3% 1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환율이나 투자자산 처분에 의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자면 테크잉에 있는 법인 자금을 통해서 뭐 주식이나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했을 수도 있죠.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해서 당기순이익이 올라간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자동차도 상행선과 하행선이 있고 가운데 이제 중앙분리대가 있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도 이 매매에 있어서 추세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추세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기준선입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와서 안착한 자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고점을 돌파한 자리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의 중간 지점입니다. 한반도로 치자면 지금 자리가 뭐냐면 휴전선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가 돌파되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 그 다음 지지 저항 라인인 여기 42,000원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3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가까지 35,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와 저항을 받는 자리는 여기 보이시는 42,000원, 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42,000원이 다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 하락을 멈췄던 이 자리 55,000원이 2차 저항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테크윙을 혹시 매매를 고려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타점이 좀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위에 구독이라고 남겨줘서 제가 테크윙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점을 문자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구독을 하셨지만 아직 문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테크윙을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신호를 넣어 드릴 거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신호를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일단 1차 목표가는 42,000원으로 보는 것이고요. 42,000원이 도달이 되면 여기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횡보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는 1차 매도를 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최종 목표가 55,000원까지 매도까지 참여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응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